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 병원장 백인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 진료팀장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자, 팀장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주제는 사연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대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 중입니다. 원래 잇몸도 치아도 약하셨는데 항암을 하시면서 잇몸과 치아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항암 중 치과 치료는 어렵다고 들어서 항암 끝나기를 기다리며 치료를 미뤄왔는데 최근 들어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항암 중 발치가 가능한지, 그 치아를 빼게 되면 임플란트는 할 수 있는지 걱정을 하십니다. 항암 중이고 잇몸까지 약한 어머니께서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까요? 항암 치료 중인데 구강 건강이 악화되어 불편을 겪고 계신 사연이군요. 암 환자는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강 건강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 중 다수가 구강 합병증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항암 치료, 방사선요법, 면역 억제제 등을 사용함으로써 구강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가 주로 겪을 수 있는 구강 질환과 항암 치료 중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연 주신 분의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로 인해 구강 건강이 악화되고 치아가 흔들려서 걱정이신데 발치를 할 수 있나요? 이게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항암 치료 중에는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를 지탱하는 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 중에는 또 출혈과 여러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먼저 치과에서 잇몸 상태와 치아의 흔들림 정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치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치아를 고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감염 위험이 크다면 혈액 검사를 통한 혈소판 수치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발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체 치료 방법도 상담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으니 무조건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정확히 평가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분들도 발치 등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군요. 그렇죠. 암 환자도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암의 종류나 치료 방법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항암 치료 중에는 면역력도 약해지고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출혈과 감염의 위험성도 커져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은 항암 치료가 끝난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꼭 필요한 경우라면 치과 치료 계획을 잘 세워서 안전한 범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면역이 떨어지거나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발치를 한 후 바로 임플란트도 가능한 건가요? 암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환자의 치료 상태, 또 암 종류, 현재 받고 있는 치료 방법 등 전신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잇몸과 뼈가 필요하기 때문에 암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치료 부위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는 혈액순환이 부족하고 뼈와 잇몸이 약해져서 치유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받은 부위가 어디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감염이 취약해질 수 있어요. 또한 항암 치료 후에는 뼈가 약해져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에 회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아요. 보통 치료가 끝난 후 6개월 정도는 회복 시간을 갖고 그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동안 구강 상태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나요? 뼈 상태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암 치료는 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충분히 뼈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골밀도 저하나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대체 방법이 있을까요? 임플란트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치나 브릿지 같은 대체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맞는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료 계획을 잘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를 투여하는 하악요법을 시작하면 구강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강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풍치와 잇몸 질환의 위험도가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곰팡이 감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턱뼈나 치아에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암 환자도 수면 치료가 가능한데요. 그러니 무조건 참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치의 및 치과 의사와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